오늘 여러분이 만날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가 어젯밤 워싱턴에서 나온 얀설 한 번에 결정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카페에서 고객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고객은 방금 전 스마트폰 뉴스에서 본 그 복잡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흉흉한 사회 뉴스 때문에 머리가 약간 멍한 상태로 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네,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런 뻔한 말 대신에 이 전 세계적인 혼란이 고객의 지갑과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 단숨에 꿰뚫어준다면 어떨까요? 확실히 전문가로서의 신뢰감이 확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3일 치열한 현장에서 고객과의 중요한 어프로치 미팅을 앞두고 계신 보험영업 전문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미팅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밤사이 쏟아진 정치, 경제, 사회 뉴스를 앵무새처럼 그냥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고객들도 이미 알림으로 뉴스 제목은 다 봤을 테니까요. 맞아요. 중요한 건 그 뉴스들 이면에 숨겨진 어떤 메커니즘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충격이 어떻게 고객 개인의 삶에 도달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거죠. 그 인과관계를 풀어서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솔루션인 자산 관리랑 리스크 대비로 끌고 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대화를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실전용 무기를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세팅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고객들의 숨을 턱 막히게 한 오늘 아침의 경제 지표부터 한번 해부해보죠. 숫자들이 그야말로 살벌합니다. 네, 저도 아침에 보고 좀 놀랐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5234.05, 코스닥이 1056.34로 완전 주저앉았습니다. 심지어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어휴, 사이드카 딸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러 환율은 무려 1,512원을 돌파했고요. 비트코인은 1억 1,728만 원, 금값도 4,702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요동을 치고 있네요.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기 통장 잔고만 빼고 세상 모든 숫자가 막 미쳐 날뛰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팅 테이블에 앉자마자 이 숫자들을 막 던지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그 시장의 심리 상태를 짚어주셔야 해요. 시장의 심리 상태요? 네, 아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하셨잖아요. 고객분들 중에는 사실 이 용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이 이대로 가다간 다 죽겠다 싶어서 스스로 긴급 브레이크를 당겨버린 겁니다. 극도의 패닉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달러나 금,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도 결국 투자자들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공포를 피해서 어디든 숨을 곳을 찾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모순적인 현상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거죠? 주식시장은 비상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지금 2주 연속 상승 중이란 말이죠. 부동산이요? 네. 다주택자 매물이 소진되고 있고 중저가 지역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속도계는 시속 60km라고 나오는데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지금 뒤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완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식은 막 던지면서 왜 다시 아파트는 사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현장에서 고객의 심리를 확 파고들 수 있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군요. 네, 이런 디커플링, 그러니까 증시랑 부동산이 따로 노는 현상을 단순히 부동산 불빛이나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인간은 세상이 좀 불확실하고 내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느낄 때 눈앞에 보이는 실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는 자산에 막 집착하게 되거든요. 주식창의 파란 숫자는 허상 같지만 아파트의 콘크리트 벽은 진짜 같으니까요. 맞아요. 심리적인 도피처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이성적인 투자의 결과라기보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심리적 위축의 결과라는 거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영업 전문가분들의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는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잖아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유동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겁니다. 고객님, 주식 시장이 멈춰설 정도로 불안정한데 아파트값이 오르는 걸 보면 결국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고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숨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화법이 되게 부드럽네요. 네, 그러고 나서 덧붙이는 거죠. 하지만 정말 급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부동산은 당장 쪼개서 현금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성 장세일수록 자산의 덩치를 막 키우는 것보다 언제든 내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확실한 유동성 안전자산을 분산해 두는 것이 진짜 리스크 관리입니다. 라고요. 와, 고객의 공포심을 무작정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심리적 배경을 딱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네요. 네, 그게 훨씬 설득력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시장의 패닉을 불러온 진짜 원인, 그 배후를 좀 캐봐야겠습니다. 앞서 제가 워싱턴의 연설이 우리 장바구니 물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아, 트럼프 대통령 연설 말씀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내용이 아주 맵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한국을 아주 직접적으로 압박했어요. 네, 주한미군 규모도 좀 부풀려서 언급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뭐 방위비나 관세 협상에서 청구서를 아주 세게 내밀겠다는 의도겠죠. 게다가 2주에서 3주 안에 이란의 핵이나 석유 시설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시장의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이거든요. 당장 오늘 아침 지표만 봐도 그렇죠. 사실 이 연설 직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란이랑 오만 사이에 무슨 통항 규약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돌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좀 보장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군요. 네. 그 덕에 국제 유가도 살짝 안정을 찾는 듯 했고 뉴욕 증시도 낙폭을 막 회복하고 있었단 말이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던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하는 딱 그 도중에 이란의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네, 정말 극적이었죠. 이스라엘은 또 민간 시설을 타격하면서 반격했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5만 발 평화 시그널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휴지 조각이 됐죠.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바로 거시경제의 함정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뇌관이 우리 실생활에 직격탄을 날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직격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좀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니 중동에서 미사일 날아다니는 게 내 지갑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랑 이런 충돌로 종전 기대감이 박살나면서 당장 국제 유가가 막 폭등했잖아요. 네, 당장 차에 기름 넣기 무섭더라고요.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주범이 바로 석유류, 그중에서도 경유 가격이었습니다. 물가 지표에 바로 반영이 되는군요. 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겹쳤습니다. 호주가 천연가스 수출 통제에 나섰어요. 와, 우리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유가 오르고 가스 가격 오르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짚었던 숫자 있죠. 그 환율 1,512원을 곱해보는 겁니다. 1,512원이 곱해지면 이거 수입 물가가 거의 재앙 수준으로 뛰겠네요. 당장 공장 돌리는 전기세부터 우리 집 도시가스 요금, 주유소 기름값, 마트 식료품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고객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네, 소득은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이 폭등하니까요. 현장에서는 사실 이 메커니즘을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꺼내는 게 좋을까요? 아주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요즘 주유소 가시거나 마트 가실 때 예전이랑 똑같이 담았는데 결제 금액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무조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다 건너에서 터진 전쟁이랑 호주 가스 통제 때문에 이번 달 물가가 더 오를 텐데 이렇게 월급 떼고 다 오르는 시기에는 내 통장에서 의미 없이 줄줄 새고 있는 비용이 없는지 점검하는 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이렇게요. 와, 자연스럽게 가게 재무 설계 리모델링으로 대화에 물꼬를 트는 거네요. 네, 지정학적 위기를 일상의 지출 통제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죠. 정말 좋은 화법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밖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폭풍에 맞서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방어막을 치고 있을까요? 국가 차원의 정책 흐름을 좀 봐야겠죠. 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빚없는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네, 규모가 상당하죠.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게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면서 삭감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야 공방은 치열하지만 대략 10일쯤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거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영업 전문가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건 이 여야의 대립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26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조만간 시장에 풀린다는 그 유동성 공급이라는 팩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정부가 돈을 푸는 건 뭐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우리가 유가 폭등에 환율 1,512원 때문에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 26조 원이라는 현금이 시장에 막 쏟아지면 이건 뭐랄까 약간 가뭄에 시달리는 밭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인플레이션 불덩이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딜레마 때문에 시장이 더 복잡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돈 풀기가 역설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실물 물가를 막 자극하게 되니까요.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여기에 정치권 상황도 되게 복잡합니다. 박상용 검사의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유도 의혹 관련해서 추가 녹취가 공개되면서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고요. 네, 연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랑 박성재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진짜 정치권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거기다 홍준표 전 시장이 김부겸 전 총리를 공개 지지하면서 여당 내부의 반발을 사는 등 약간 기존 진영 논리를 깨는 행보도 연일 뉴스 상단을 장식하고 있죠. 근데 이런 정치 리스들 사실 술자리 안주로는 뭔 나쁘지 않지만 고객 미팅에서 꺼내기는 진짜 조심스럽거든요. 어휴, 절대 안 되죠. 자칫 분위기만 완전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괜히 편 갈려서 논쟁만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미팅에서는 이런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서는 딱 한 걸음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럼 정치 뉴스는 아예 배제하는 게 나을까요? 배제한다기보다는 관점을 바꾸는 거죠.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국가가 그리고 거대한 자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래 지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미래 지표라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 뉴스 같은 겁니다. 아, 양국 정상회담이요? 네, 혼란 속에서도 두 종상은 AI, 양자기술, 우주,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거든요. 확실히 미래지향적이네요. 또 하나의 빅뉴스가 있습니다.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됐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큐브 위성이 동승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잠깐만요. 제가 영업 전문가라면 여기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시죠? 그러니까 고객님, 우리나라 위성이 달에 갑니다. 자, 이제 고객님의 안보험을 점검해 볼까요? 약간 이렇게 말하면 고객이 저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요? 하하, 그렇게 바로 넘어가면 당연히 이상하죠. 아르테미스 발사랑 개인의 보험 영합을 연결하는 건 좀 아무리 봐도 논리적 비약이 심해 보이는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비약이죠. 로켓 쐈으니까 보험 들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 우주 뉴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이 뉴스들을 활용하는 핵심은 통제권과 대비의 시각차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대비의 시각차요? 네, 보세요. 세상은 AI나 양자기술, 우주탐사처럼 저 멀리 미래를 향해서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막 거대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26조 원 추경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장 내일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 같은 그런 현실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그 대비의 격차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아, 대비의 스케일을 쫙 대비시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밖에서는 뭐 우주 시대가 열리고 26조 원이 풀리네만에 하면서 막 덩치 큰 이야기들이 오가지만 결국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화제를 개인의 삶, 내 가족의 안전 문제로 좁혀 들어오는 아주 훌륭한 브릿지가 되거든요. 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거시경제나 우주 이야기로 시선을 확 환기시켰다면 이제 현매경의 배율을 쫙 높여서 고객의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할 차례입니다. 바로 그 사회 뉴스 파트가 오늘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는 내내 참담함을 느꼈는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죠. 창원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라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피해자가 경찰에 수차례나 상담을 요청했지만 결국 신변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권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여행용 가방에서 장모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은 진짜 더 충격적입니다. 가해자가 무려 20대 딸과 사위였어요.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는데도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대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환 교사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30년 부착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네, 학교라는 공간마저도 안전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줬죠. 전문가님,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믿고 기대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들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뚫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공권력의 도움을 청해도 완벽히 보호받지 못했고 나를 지켜줘야 할 가장 가까운 가족과 또 학교라는 울타리 안의 교사가 오히려 끔찍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뉴스들이죠. 그런데 저를 정말 경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그 광명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 발표였는데요. 아, 그 부실 설계 건 말이죠. 네, 터널을 또 받치는 중앙 기둥을 설계할 때 하중을 원래 계산해야 할 것보다 무려 2.5배나 낮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2.5%의 오차가 아니라 2.5배입니다. 시공, 감리, 안전점검 단계가 겹겹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건 뭐 수학 공식을 잘못 푼 단순한 실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이고 완벽한 붕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수백억이 투입된 공공인프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산 실수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데 하물며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취약하죠. 이런 끔찍한 사회의 뉴스들을 접하면 고객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믿을 시스템이 하나도 없구나 라면서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실 거란 말이죠.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무거운 현실 인식 앞에서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할까요? 단순히 막 겁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상품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공포 마케팅으로 가시면 부작용만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죠? 이 뉴스들이 보여주는 본질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낙관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관 편향이요? 네, 나쁜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혹은 문제가 생겨도 국가 시스템이나 제도가 어떻게든 날 구제해주겠지? 라고 무의식적으로 굳게 믿는 현상이죠. 아까 그 터널 붕괴 사고에서 아무도 2.5배의 하중 오류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아, 바로 그겁니다. 네. 내 인생의 재무 설계나 리스크 방어망에 완전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도 설마 내 인생이 무너지겠어? 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터널의 기동이 잘못 설계된 것처럼 고객의 재무 상태나 보험 보장 내역에도 인플레이션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거나 중증 질환 대비가 아예 텅 비어 있는 그런 하중 오류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하중 오류를 개인의 보험으로 가져오는 거네요. 네. 시스템이 나를 완벽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딱 인지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어제 축구 국가대표팀 뉴스 하나를 실적 꺼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홍명보 감독 유럽 원정 귀국 뉴스요. 네, 맞습니다. 5골이나 내주고 2연패를 당하고 왔는데도 감독은 선수 구성과 전술이 나아졌다고 스스로 자평했죠. 네, 그런데 평가는 어땠나요? 영국의 가디언즈는 홍명보의 경쟁력을 48개국 중에 44위로 아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사자는 전술이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는 44위라는 참담한 수준이었던 거죠. 본인의 평가와 현실의 차이군요. 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낙관 편향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그럼 이걸 미팅에서 어떻게 화법으로 풀어내면 좋을까요? 전문가 여러분은 미팅 자리에서 이 축구 기사를 가볍게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고객님, 축구 대표팀이 객관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막연히 낙관만 하다가 크게 패한 것처럼 혹시 우리의 재무 계획이나 안전망도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라고요. 맹점 되게 확 와닿네요. 네. 그리고 덧붙이는 거죠. 국가의 인프라도 공권력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매일 뉴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시스템이 붕괴될 때 오직 내 가족만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사적 방패가 바로 튼튼한 보장자산입니다. 정말 든든한 멘트네요. 오늘 고객님 인생의 중앙기둥이 2.5배의 하중을 버틸 수 있게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이렇게 딱 마무리하는 겁니다. 와, 터널의 붕괴와 축구팀의 현실 부정, 그리고 고객의 재무적 하중 오류까지 진짜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쫙 꿰어지면서 고객 스스로 자신의 무방비 상태를 깨닫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화법입니다. 네, 현장에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들이 여러분의 미팅 노트 안에서 어떻게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첫째,
증시 급락과 환율 급등 뉴스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십시오. 다만 숫자만 막 나열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왜 아파트 같은 실물에 집착하는지 그 불안한 심리를 짚어주면서 유동성 있는 안전자산의 필요성으로 피벗하십시오. 심리적인 접근이 핵심입니다. 둘째, 중동의 미사일과 호주 천연가스 통제가 어떻게 우리 집 장바구니 물가와 가처분 소득 증발로 직결되는지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가계 지출의 누수를 막는 재무리 모델링을 제안하십시오. 생활 속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셋째, 각종 사건 사고와 터널 붕괴 뉴스를 통해서 막연하게 국가나 타인이 날 지켜줄 거라는 그 낙광 편향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스스로 구축한 사적 방어막만이 유일한 생명줄임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환기시킵시오. 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자, 현장에 나갈 준비를 마치신 여러분께 실용적인 팁 하나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오, 어떤 팁인가요? 날씨 팁인데요.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낮까지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쪽은 강수량이 집중될 거라고 하네요. 아, 비가 오는군요. 네, 기온 자체는 20도 안팎이라서 뭐 춥진 않겠지만 빗길 교통안전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실 비 오는 날은 밖으로 미팅하러 가기 참 번거롭고 지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걸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미팅하실 고객에게 딱 한 줄만 먼저 문자를 남겨보세요. 고객님, 뉴스 보니 세상은 참 어지러운데 날씨까지 짓궂네요. 빗길 안전운전해서 조심히 오십시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요. 와, 센스 있는 문자네요. 거시경제의 어떤 거대한 불안감을 따뜻한 인간적 배려로 녹여내는 이 작은 제스처가 굳게 닫힌 고객의 마음을 여는 진짜 열쇠가 될 겁니다. 참 좋네요. 거대한 세상의 불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안전과 온기를 먼저 딱 챙기는 것. 그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의 진짜 본질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심층불성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에 묵직한 힘을 실어줄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오도 루즈벨트의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을 온 것이다. 참 멋진 말이네요. 네, 여러분, 오늘 마주 앉을 여러분의 고객은 불확실한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혹시 믿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 믿음 없이 많이들 흔들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 막연한 불안을 걷어내고 내 삶을 단단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일지 모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진심이 고객에게 잘 닿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완벽한 미팅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팅 잘 다녀오세요.